그리고 살 수 있다는 건 세포가 이것들을 공급받아서 세포 안에 들어있는 요렇게 생긴 어떤 녀석이 있어요. 맞춰보자. 세포마다마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녀석이요. 우리 세포마다마다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름이 좀 길어요. 이 녀석 이름이 미음, 티읕, 히읗, 디귿, 리을, 이음. 겁나 긴다. 이 이름이야. 뭐죠? 뭐죠? 아는 사람? 어? 아는 사람? 누구? 말해봐. 선물 있어. 빨리 말해. 누구야? 정답 나온 거 같아. 빨리 말해봐. 말 안 해? 빨리 말해봐. 네, 말해주신 거예요. 이거 아는 거 같아요. 아는데 쑥 쓸어서 말 못했죠? 미토콘드리아라는 미토콘드리아. 처음 들어보죠? 처음 듣는 사람들. 미토콘드리아. 여러분들 세포가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가 한 60조 개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6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마다 이게 다 들어있어. 미토콘드리아가 다 들어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세포는 살아있는 거야. 세포가 살아있으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는 건 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이고 세포가 살아있다는 건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영양소하고 산소가 필요해. 그치? 그래서 우리 음식을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숨을 쉬는 겁니다. 중요한 건데 음식을 먹은 것과 숨을 쉰 것을 세포한테 날라줘야 하는, 세포한테 갖다 줘야 하는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피를 통해서 날라줘요. 피가 다른 말로 혈액이죠. 이 혈액을 통해서 세포한테 날라주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그래서 온몸을 돌고 있는 거야. 그래서 피가 온몸을 막 돌면서 이걸 막 날라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피를 돌게 하려면, 피를 이렇게 쭉 돌게 하려면 강하게 짜주는, 쿵 짜주는, 강한 압력으로 짜주는 녀석이 필요한데 걔가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심장입니다. 심장을 통해서 피를 돌게 해준다는 거지. 피가 도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순환이라고. 혈액이 뭐한다? 순환한다. 피가 계속 돌면서 우리 몸속에다가 산소와 영양소를 계속 공급해주는 거지. 자, 그렇게 해주는 게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는 그래서 혈액순환, 심장과 이 혈액순환 이쪽에 집중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 겁니다. 자, 첫 번째, 심장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자, 심장을 쌤은 간단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심장이 영어로 뭐예요? 심장이 영어로 뭐죠? 또 있나? 또 있어. 하나 더 있어요. 심장이 영어로 뭐예요? 정답. 하트. 맞춘 거 맞죠? 아니야? 말 누가 했죠? 제가요. 맞잖아. 이게 마스크 끼고 있어서 여기 들리는 것 같은데 잘했어요. 하트입니다. 하트 모양 그린 거였으니 딱 봐도 하트잖아. 그죠? 땡큐. 선물이 없어 이제. 하트. 이 심장인데 우리 몸속에 심장은 왼손 펴봐. 왼손에서 주먹 줘봐. 이렇게 주먹 줘보세요. 요만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심장이 요만해요. 요만한 게 들어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왼쪽 가슴이 아니라 가운데에서 살짝만 왼쪽 이렇게 있어. 참 왼쪽 가슴에 있다고 하는데 심장은 가운데에서 약간만 살짝만 왼쪽에 이렇게 있어요. 저희가 인공호흡할 때 왼쪽 가슴 이렇게 누르면 갈비뼈가 다 부러져요. 그러지 않고 왼쪽에서 살짝만 왼쪽에 있으니까 거의 가운데 중심인데 살짝만 왼쪽으로 움직여서 이렇게 심장 수축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여기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먹만 하잖아요. 이 주먹만한 이 심장 때문에 우리 몸속에 피가 마구마구 돌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심장은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네 부분. 자, 위쪽에 두 부분하고 아래쪽에 두 부분, 이렇게 네 부분. 하나, 둘, 셋, 넷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고요. 근데 위에서는 아래로 이렇게 피가 내려갈 수 있게끔 구멍이 뚫려 있어요. 위에서는 아래로 내려갈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에는 이렇게 생긴 판막이라는 구조물이 있어요. 자, 이 구조물은 피가 아래쪽으로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아래쪽 내려가는데 이 피가 이제 여기 이 구멍을 따라서 이제 딴 데로 붕 갈 때 여기 따라서 붕 갈 때 수축을 쫙 수축하거든. 여기가 요 부분에 수축을 쫙 하면은 피가 일로 쭉 빠질 거 아니야. 그치? 그때 위로도 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이거 구조상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퉁 닫힙니다. 퉁 닫혀. 얘도 이거 쭉 짜줄 때 일로 피가 쭉 갈 때 얘가 요 구조상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이렇게 있던 게 퉁 닫혀버립니다. 퉁 닫혀버리는 요 구조물을 판막이라고 해요. 이런 구조물을 판막이라고 부르습니다. 판막. 심장 뛸 때 나는 소리 있죠? 어떤 소리 나죠? 심장이 뛸 때 나는 소리. 노래 가사에도 있죠. 진짜 없네. 여기 있다. 심장이 뛸 때 나는 소리. 무슨 소리 나죠? 소리 안 나나요? 왜 이렇게 뛴다 그러잖아. 이 소리 아니고요. 타이밍 봐. 심장 뛸 때 나는 소리, 두근두근 뛴다 그래서 두근두근. 실제로는 툭근. 청진기로 심장 소리 들어오면은 툭근. 실제로 두근두근 아니고 툭근. 첫 번째 소리가 커요. 툭. 두 번째 소리가 좀 작아요. 툭근 땡깁니다. 첫 번째 그 소리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판막이 강한 압력에 의해서 이루고 있는 판막이 툭 닫히는 소리예요. 열릴 땐 소리 나니 안 나니? 봐봐. 이게 열릴 땐 소리 안 나지만 닫힐 때는 소리가 안 나요. 판막이 열릴 때는 소리가 안 나지만 닫힐 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심장에서 나는 소리도 역시 판막이 툭 닫히는 소리예요. 내려올 땐 소리 나니 안 나니? 안 나겠죠? 하지만 거꾸로 올라가려고 하면 툭 닫히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요 가운데 있는 위에 있는 심장 부분과 아래에 있는 심장 부분 여기 사이에서 여기 가운데 요 판막이 닫힐 때 나는 소리가 툭 소리가 나는 거고요. 여기 또 판막이 또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여기도 내려갈 수는 있지만 다시 거꾸로 피가 역류하려고 하면은 얘가 이렇게 때문에 툭 닫히겠죠. 이게 닫힙니다. 판막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이게 동시에 퉁 닫힐 때 툭. 이것들도 동시에 툭 닫힐 때 그래서 툭근 심장이 뛰는 겁니다. 자, 심장 박동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럼 이름을 소개할게요. 위에 있는 부분은 심방이라고 해요. 심방. 아래에 있는 부분은 심실이라고 합니다. 자, 심방이 두 개 있는 거야. 심방이 두 개 있는 건데, 자, 이거를 내가 바라봤을 땐 이쪽이 왼쪽이잖아요. 그죠? 내가 바라봤을 때는 이쪽이 왼쪽인데, 이거를 내가 안고 있다는 전제로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심장을 이렇게 안고 있을 때, 이쪽이 왼쪽이죠. 그래서 안고 있을 때 바로 이쪽이 왼쪽이니까, 이쪽이 왼쪽이라 이쪽이 좌입니다. 이쪽이 우에. 헷갈리면 안 돼. 이쪽이 왼쪽, 이쪽이 오른쪽. 이렇게 돼서 심장을 안고 있을 때 이쪽이 왼쪽이니까 왼쪽이 좌, 이쪽이 우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름이 이 녀석이 좌심방이에요. 좌심방. 얘가 좌심실. 얘가 우심방. 우심실입니다. 자, 사람 이렇게 네 개의 심방과 심실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심방도 이렇게 뚫려 있어요. 혈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심방으로 먼저 피가 주르륵 들어와요. 심방으로 먼저 피가 주르륵 들어옵니다. 심방으로 피가 쭉 들어올 때 쭉 심장 전체가 쭉 이완돼요. 그러다가 심방에 피가 이렇게 모여. 여기도 심방에 피가 모여. 그래서 색깔 일부러 다르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색깔 다른지는 알려줄 거예요. 심방에 피가 모이면은 심방이 쫙 수축합니다. 같이 동시에. 심방이 쫙 수축하면은 이 심방에 있던 피가 밑으로 주르륵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여기를 채웁니다. 여기도 심방에 있던 피가 내려와서 여기를 채워요. 심실을 채웁니다. 심실을 채운 다음에 심실이 또 쫙 수축해요. 수축하면은 위에 있는 판막은 툭툭 닫히겠죠. 툭 닫히고 모든 피가 일로 주르륵 빠져나가고요. 여기 있는 모든 피가 또 일로 주르륵 빠져나가겠죠. 쭉 빠져나가다가 힘이 약해지면 거꾸로 역류할 수 있겠죠. 역류하려고 할 때 툭! 얘가 닫히는 거. 툭툭 닫히는 거. 그래서 여기 근. 그래서 심장 박수 해볼게. 이게 심방이 수축할 때 쭉 할 때 소리 안 나죠? 심실 수축할 때 쫙 짜주면서 툭! 피 쭉 나가다가 역류하려고 할 때 근. 쭉 짜줄 때 툭! 나가면서 다시 들어 역류하려고 할 때 근. 그래서 툭! 근. 툭! 근. 이렇게 심장이 뛰는 거예요. 툭! 근! 거기서 잠시 여유가 있죠. 툭! 근. 툭! 근! 뛰잖아. 잠시 여유 있을 때 뭐 하는 거야? 심방에 또 피가 유입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전체적으로 돌게 돼요. 자, 그럼 피를 전체 연결해 볼게요. 이 좌심실이 1번이라고 한다면 좌심실에서 출발한 피, 이 빨간색 피잖아. 빨간색 피가 산소가 풍부한 피거든요. 산소가 풍부한 피를 세포한테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산소가 풍부한 피를 바로 세포를 온몸에 있는 세포한테 전달을 해줍니다. 이게 쭉 가서 온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온몸 구석구석에 이렇게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갈라져가지고 온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공급하게 되면은 온몸 구석구석한테 피를 다 공급했으니까 피에는 산소가 이제 없겠죠. 산소를 공급했으니까. 산소가 다 빠진 피가 파란색 피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다시 모이게 됩니다. 모이게 돼. 파란색 피로 모인 녀석이 다시 이렇게 해서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파란색 피가 돌아가지고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심방에는 파란색 피가 모이게 됩니다. 이 파란색 피는 산소가 없는 피야. 이 산소가 없는 피가 다시 또 온몸으로 뿌려주면 안 되겠죠? 그죠? 산소가 없는 피는 다시 산소를 공급받은 다음에 온몸으로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산소가 없는 피가 다시 우심실 내려가서 얘는 그래서 어디로 가냐? 나는 산소 다시 받으러 가는 녀석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디 연결돼 있냐?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어디로 가겠냐? 산소를 공급받는 곳은 바로 폐입니다. 숨 쉬는 곳 있죠? 폐한테 연결되어 있어서 산소가 없는 혈관이, 모세혈관이야. 산소가 없는 혈관이, 혈액이 산소가 다시 풍부한 혈액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좌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 피로 바뀌어가지고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좌심방에 모였던 이 빨간색 피는 좌심실로 내려간 다음에 이게 또 쭉 짜주면서 온몸으로 다시 뿌려지게 되는 거지. 온몸에 다시 산소 공급하고 산소 없는 피 내려와서 산소 공급받고 산소 공급받은 피 또 뿌려주고 또 산소 없는 피 돌아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순환 돌고 도는 겁니다. 이 돌고 도는 것을 순환한다라고 표현해 주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도는구나. 이렇게 몸속에서는 산소를 공급받고 뿌려주는 것을 반복하고 있구나. 여기서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저기를 반을 쭉 반을 딱 자르면은, 오른쪽은 전부 빨간색, 보이나요? 왼쪽은 전부 파란색 보이죠? 그럼 파란색. 오른쪽은 전부 빨간색, 왼쪽은 전부 파란색. 자, 피의 이름 소개할게요. 피의 종류. 피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방금 여기 그렸던 것처럼, 빨간 피! 그리고 파란 피! 빨간 피 또는 파란 피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빨간 피는 뭐라고 부르냐? 자, 빨간 피는 뭐가 많이 포함된 혈액이었죠? 빨간 피는 뭐가 많이 포함된 혈액?
산소죠, 산소. 산소가 풍부하면 빨간색이 되는 거야. 얘는 산소가 굉장히 많이 붙어있는 녀석이고요. 얘는 산소가 붙어있지 않은 녀석이 파란피가 되는 겁니다. 이름은 어떻게 불러주냐면 얘를 동맥혈이라고. 혈자가 붙었으니까 피거든요. 피, 동맥혈. 동맥혈이 잘 들어. 동맥혈은 동맥 속을 지나는 피가 아니라 그냥 산소가 풍부한 피를 동맥혈이라고 부릅니다. 산소가 풍부한 피를 동맥혈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별로 없는 피를 뭐라고 부르냐? 정맥혈이라고 불러줍니다. 혈자 붙었으니까 피는 피인데 산소가 없는 피를 정맥혈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죠. 그리고 흔하게 빨간색, 파란색이라고 말하지만 봐봐. 선생님 혈관을 보면 여기 약간 푸릇푸릇한 피 혈관들 여러분들 다 있어요.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 푸릇푸릇한 이 색깔이 바로 저 파란색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파란색이라고 실제로는 의학계에서는 부르지 않고 이걸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 파란색 피를 암적색, 약간 어두운 적색이라고 불러주고요. 이 빨간색 피는 뭐라고 부르느냐? 선홍색이라고 부릅니다. 빨간 피라고 안 부르고 선홍색 피가 흐른다고 말하고요. 파란색 피라고 안 부르고 암적색 피가 흐른다 이렇게 불러줍니다. 빨간 피, 파란 피는 초딩들이 하는 말이니까 초딩을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네, 지금 그냥 쉽게 설명하기 위한 그런 설명이에요. 자, 이렇게 불러줍니다. 조심해야 돼. 동맥혈은 산소가 풍부한 피, 정맥혈은 산소가 없는 피예요. 자, 추가적으로 자, 혈관의 이름을 한번 적어볼게요. 잘 봐. 혈관이 여기 크게 몇 개 있냐면 혈관이 1번 혈관, 2번 혈관, 그리고 1번, 2번 됐고요. 이것을 3번 혈관, 얘를 4번 혈관이라 할게요. 얘가 1번 혈관, 얘가 2번 혈관, 얘가 3번 혈관, 얘가 4번 혈관이야. 자, 크게 4개의 혈관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혈관이고 굉장히 두꺼운 혈관이라 이 4개의 혈관 중에 하나라도 파열되면 사람은 죽습니다. 큰일 나요. 이 커다란 4개의 혈관의 이름을 얘기할 건데 혈관의 이름을 정할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뭐가 기준이냐? 이게 되게 중요해. 기준이 뭐냐면 심장을 기준으로 심장에서 나가는 혈관, 피가 나가는 혈관은 동맥이라고 불러주고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1번 봐봐. 1번. 너는 그 이름이 뭐니? 1번. 심장에서 피가 나가니 들어오니? 지금 여기서 나가고 있죠. 오케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으니까 이름이 뭐야? 동맥이야. 동맥 맞죠? 동맥입니다. 근데 앞에 무슨 글자를 붙이는데 어디로 나가는 동맥이냐? 온몸으로 나가죠. 몸은 몸체자 써서 체자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가 온몸으로 돌리면 굉장히 크게 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대자를 쓰기도 해요. 대자. 크게 돈다. 그래서 이름이 얘는 대자를 써서 대동맥이에요. 우리 의학 드라마에서 많이 봤죠. 대동맥판이라고 그러죠. 대동맥이라는 녀석이 1번입니다. 이름이 왜 대자가 붙었는지 온몸 크게 도는 순환이기 때문에 크게 도는 혈관이기 때문에 대동맥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자, 이제 2번도 가볼게요. 2번은요. 심장으로 피가 들어오고 있는 혈관이죠. 그러므로 동맥이야, 정맥이야? 정맥입니다. 그죠? 정맥이야. 근데 어디를 돌고 돌아오는 정맥이야? 온몸을 돌고 돌아오는 정맥이잖아. 그래서 여기도 대자를 붙여서 얘를 대정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대정맥. 자, 대동맥, 대정맥 전부 다 어디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다? 온몸을 기준으로 이렇게 도는,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게 바로 대동맥, 대정맥입니다. 자, 3번 혈관의 이름도 매겨보자. 3번은 지금 피가 심장에서 나가니 들어오니. 얘도 나가고 있죠. 이렇게 쭉 폐로 보내잖아. 자, 동맥입니다. 동맥인데 어디로 보내주는 동맥? 폐로 보내주는 동맥이죠. 이름이 폐동맥. 4번 혈관은 또 심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맥입니다. 정맥인데 어디로부터 들어오는 정맥? 맞아요. 폐로부터 들어오는 정맥, 폐정맥이라고 불러주죠. 재미있는 사실은 자,
혈을 파란색 선생님이 혈액의 이름을 좀 들었어요. 혈액의 종류를 들었어요. 대동맥에는 무슨 혈이 흘러요? 동맥혈이 흐르죠. 빨간색 피. 대정맥에는 무슨 피가 흘러요? 파란색 피가 흐르죠. 그죠? 파란색 피, 정맥혈 흐릅니다. 3번, 폐동맥. 이름이 동맥이잖아. 동맥인데 무슨 피가 흘러요? 파란 피가 흘러요. 그죠? 정맥혈이 흐릅니다. 이거 동맥인데 정맥혈이 흐르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여기도 봐봐. 폐정맥이죠. 정맥인데 무슨 피 흘러요? 동맥혈이 흘러요. 얘도. 그죠? 그래서 우리 동맥에는 동맥피가 흐르고 정맥에는 정맥혈이 흐르고 이거 아니라 했죠? 여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나가고 있는 혈관이라서 동맥이지만 산소를 받으러 가는 혈관이기 때문에 아직은 정맥혈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피가 들어오니까 정맥인데 산소를 가지고 들어오니까 동맥혈이 흐르는 정맥인 거죠. 그죠?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주의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두근 시계 자, 심장을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그냥 편하게는 이심방, 두 개의 심방과 이심실, 두 개의 심실이 있다 그래서 사람은 이심방, 이심실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고등과정 올라가게 되면은 이 판막의 이름도 외워요. 3천판, 2천판, 반월판 이런 거 배우는데 아직은 그냥 판막이다라고 그냥 퉁쳐서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막의 이름까지는 아직은 몰라도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다 한 것 같네요. 좋아요. 자, 이제 혈액에 대한 소개만 좀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칠판 정리하고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혈액. 다른 말로 피죠? 피. 3번이야. 1번, 2번, 4번까지 먼저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혈액. 혈액은 다른 말로 피인데 혈액 속에, 피 속에 뭐가 들어있냐? 들어있는 건 다 얘기해보자. 방금 얘기한 이거 영양소와 산소 이거 들어있어 하죠? 들어있습니다만 다른 것도 혈액 속에 들어있는 크게 뭐 네 가지?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네요. 이 세 가지는 고체 물질이에요. 고체 물질. 네 번째 이 녀석은 액체입니다. 피 속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이 있고요. 액체 성분이 있어요. 피 속에 들어있는 고체 성분이 뭘까요? 잘 알고 있을 텐데 1번 이 녀석은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해요. 알고 있는데 말 안 하는 거지? 대답을 해주면 선생님이 훨씬 힘이 납니다. 자, 적혈구가 있어요. 적혈구는 모양새가 이렇게 해서 원반 모양으로 생겼어요. 원반 모양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는 적혈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이렇게 생긴 동그란 모양입니다. 구 모양이에요. 원래는. 근데 이렇게 동그란 모양은 산소를 굉장히 잘 날라줄 수가 없대요. 산소를 날라줄 수가 없어서 가운데 얘도 핵이 있어. 핵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포입니다. 하나의 세포야. 적혈구도 핵이 있는 하나의 세포로 태어나게 되는데 나중에 더 산소를 잘 날라주기 위해서 자기 핵을 없애버려. 핵을 퇴화시켜서 가운데를 비워버립니다. 비워버린 공간을 쑥 눌러서 이렇게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만든 게 적혈구의 모양이에요. 야, 너 왜 너 몸을 이렇게 퇴화를 시켜가면서 이런 모양으로 만드니? 적혈구는 뭐라 그럴까? 그래야 산소를 더 많이 나를 수 있으니까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을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몸속에 핵을 없애버려요. 자, 어쨌든 요 적혈구 하나하나는 뭐다? 세포 하나하나입니다. 즉, 우리 피 속에 뭐가 들어있다? 세포들이 들어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포들이 들어있습니다. 자, 두 번째 녀석은 얘보다 훨씬 덩치가 커요. 이따만한 덩치를 갖고 있고 얘는
혈액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고 자기 몸속에 막 이상한 효소를 갖고 있어서 내가 뭐 내 몸속에 아무거나 들어오기만 해봐 다 녹여 없애버릴 거야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효소를 이용해서 모든 걸 다 녹여 없애버린 녀석이야. 자,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까요? 몸속에 들어온 나쁜 병균이나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그 녀석. 이럴 거야? 알면서 말 안 하지? 백혈구라고 합니다. 백혈구. 백혈구도 고체 성분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고체 성분이고 핵을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백혈구가 있어요. 적혈구로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백혈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 아까 말했지만 자기 몸속에 들어온 나쁜 것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이거를 식균작용. 균을 죽인다. 식균작용을 한다. 식은 먹을 식자인데 먹어치운다. 이빨이 있어서 먹어치우는 게 아니라 자기 몸속으로 끌어들여서 이 효소 가지고 다 녹여버립니다. 녹여가지고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균작용을 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세 번째 이 녀석은 백혈구에서 떨어져 나온 쪼가리이긴 한데 핵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쪼가리이긴 한데 얘가 바로 우리가 피가 나면 피가 언젠간 멎고 딱지 생기잖아. 우리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액을 이제 멎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녀석이 이 녀석이고 얘네 이름이 뭐야? 정답. 야, 쉬운 건 알고 쉬운 건 모르고 어려운 혈소판을 알잖아요. 혈소판이라고 부르십니다. 혈소판은 그냥 고체 성분인데 이 백혈구에서 떨어져 나온 어떤 물질이다라는 정도로 기억하면 되고요. 혈액을 뭐한다?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해주는 녀석이다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피 속에 들어있는 액체 성분을 통틀어서 이렇게 불러요. 두 글자입니다. 책에 나와 있겠죠? 혈장이라고 혈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를 이렇게 잔뜩 모아가지고 원심력을 이용해 막 돌리면 무거운 게 밑으로 가라앉고 가벼운 게 위로 뜨게 되는데 찍어봐. 고체가 무거울까? 액체가 무거울까? 다시 고체가 무거울까? 액체가 무거울까? 고체가 무겁습니다. 땡겨준 거 아니야? 고체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이 고체 성분이 바로 아래쪽으로 이렇게 깔리게 되고요. 액체 성분은 위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게 돼요. 고체가 아래로 깔리게 되고 액체는 위로 뜨게 돼요. 이렇게 원심 분리를 통해서 혈구 성분들과 혈장 성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고체 성분을 한마디로 혈구들이다라고 불러주고요. 액체 성분은 혈장이다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그림도 혈장과 혈구로 나눠져 있다고 지금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유가 이렇게 고체 성분과 액체 성분을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혈장 얘기하고 우리 백혈구 얘기하고 혈장 두 가지만 얘기하고 실판 정리할게요. 백혈구 먼저 얘기할게요. 이 백혈구가 선생님 몸속에 없어. 그럼 무슨 병에 걸려요? 바깥 외부에서 쌤 몸속에 들어온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겠죠. 그죠? 백혈구가 없으면은 쌤은 백혈병이라는 것에 걸리는 백혈병. 백혈구에 이상이 생긴 병이 백혈구입니다. 백혈병이에요. 백혈구가 이상이 있다는 건 백혈구가 몸속에 너무 없거나 또는 비이상적으로 굉장히 너무 많거나 그래서 백혈병이야. 백혈구, 적혈구 같은 걸 만드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서 만들어요. 맞춰줘, 제가. 여기서 만들어. 이게 뭐야? 뭐지? 골수. 맞아요. 골수. 정말 골수입니다. 골수라는 게 뭐냐면 이게 뼈 그린 거, 뼈 그린 거 같잖아, 뼈? 나만 그렇게 이제 알겠죠? 뼈 같죠? 그죠? 이제 알겠죠? 고마워. 뼈예요. 이 뼈 속에, 뼈 안쪽에 이렇게 생긴 여기가 골수예요. 골수. 이 골수
골수라는 부분에서 여기서 적혈구도 만들고 백혈구도 만들었는데 근데 골수에 이상이 생긴 거야. 골수에 암이 걸렸어. 골수가 이상이 생겼어. 그래서 백혈구를 못 만들어. 또는 백혈구를 막 이상한 백혈구, 쓸데없는 백혈구를 엄청 많이 만들어. 전부 다 백혈병이에요. 그럼 골수에 이상이 생긴 거니까 백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 골수 이식을 하거나 이 골수를 다 없애버리고 골수를 치료하거나 뭐죠? 골수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좀 다른 얘기고. 그래서 이 백혈병이라는 건 이 백혈구에 이상이 생긴 녀석인데 백혈병은 아닌데 평상시에 백혈구 수치가 100이었는데 어느 날 가서 백혈구 수치를 재봤더니 만이야. 100배만큼 증가했어.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몸속 어딘가에 세균이 침투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속 어딘가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검사 하잖아. 피검사하는 이유가 정상 수치를 벗어나 백혈구 수치가 정상 수치를 벗어난 것으로 나오면 몸속에 좀 이상이 있는데요.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좀 다친 데도 없고 막 그래. 나 다친 데 없어요. 원래 뼈가 부러지거나 또는 뭐 상처가 크게 나거나 그러면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염증이 일어나니까. 근데 다친 데도 없고 넘어진 적도 없어. 근데 내 몸속에 백혈구 수치가 이만큼 나왔어. 그럼 나는 모르지만 내 몸속 어딘가가 이 내장 어디 쪽이 망가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잘 몰라. 그게 이제 더 커지면은 생명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미리 알려주는 수치가 뭐다? 백혈구 수치가 그걸 먼저 미리 알려준다는 거죠. 그래서 피검사를 제일 먼저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수치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속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어떤 창이에요, 창. 창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두 번째. 혈장은 우리 피 속에 들어있는 이런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고 하는데 바로 아까 말한 이거. 우리 음식을 먹어서 우리 영양소를 섭취하면 영양소를 각 부분으로 세포마다마다 날라줘야 될 거 아니야? 세포마다마다 날라줄 때 어디를 통해 날라주냐 이거야. 바로 혈장에다가 녹여서 날라줍니다. 산소는 아까 적혈구에다가 실어가지고 날라주면 되잖아. 근데 혈장 성분은 누굴 날라준다? 혈장 성분이 영양소 성분을 녹여서 날라준다는 겁니다. 아하, 혈장은 그런 역할을 하는구나. 자, 그리고 우리 코로나 같은 데 걸리면 뭐 항체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그래서 항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병균을 죽인 어떤 물질도 혈장 속에 녹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책에서는 혈장 속에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영양소, 노폐물, 그리고 이산화탄소 등을 운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 피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역할은 이러이러하구나라고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 좋아요. 자, 일단 오늘 배울 전체적인 내용은 좀 이렇게 칠판 강의를 통해서 먼저 했고요. 잠깐 칠판 정리하고 나서 잠깐만 여러분 쉬세요. 정리할 동안 쉬고 PPT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림 보면서 정리해 줄게요. 잠깐 쉽시다.